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투게더 창업입니다. 지난번 동영상 올렸던 생산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궁금증이 많을 거로 사료돼서 또 질문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쉽게 예를 들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습니다.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또 요즘은 임대를 낮게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특히 요즘은 최저임금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전제 조건은 식자재율이 30%, 관리비 세금이 15%, 감가상각비 5%입니다. 이거는 캐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걸 보상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미 냈던 거를 차곡차곡 다시 그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편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편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이쪽은 인당 생산성, 즉 인당 매출입니다. 하루 매출이죠. 또 이쪽은 인건비와 임대료의 관계입니다. 인건비의 임대료 비율이 10%밖에 안 될 때, 또는 인건비 20%만 될 때, 또는 인건비의 50%의 이제 임대료가 될 때, 이거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같을 때, 그런 구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자, 평균 인건비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300만 원입니다. 왜 300만 원이냐면 좀 최저임금이 7,350원인데 여기에 주휴 수당까지 더하면 1,030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그리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을 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300만 원 정도, 제가 제 계산하고 우리 식구들 따져보니까 19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98만 원, 즉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죠. 보통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소모품비, 또 먹는 거 이런 걸 다 따져서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너무 좀 어려운 얘기고, 우리는 그냥 인당 인건비, 총액, 포괄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셨던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건비의 25%가 임대료로 지출될 때 보통 우리가 30만 원의 인당 생산성을 보일 때, 즉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루에 일으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순수입이 약 8% 정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댓국집에 예를 들었었죠. 4명이서 하루 30만 원을 팔면 120만 원을 팔고, 120만 원은 한 달이면 3,600을 팝니다. 인건비는 3, 40이 1,200만 원이 나가죠. 그래서 월 매출은 3,600만 원인데 식자재는 1,080만 원, 30%니까 관리비와 세금은 540만 원, 임대료는 인건비의 25%니까 인건비가 1,200만 원이니까 25%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에서 인건비와 식자재, 관리비, 세금, 임대료를 뺀 금액이 순수익으로 봤을 때 480만 원입니다. 그러나 캐시적으로는 아마도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80만 원, 즉 5%를 빼면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순댓국집, 제가 아는 순댓국집, 병천 순댓국집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건비를 4명을 쓰고 있고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이제 분당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임대를 3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4명을 쓰고 있고 임대료를 약 인건비의 25%인 3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생산성을 인당, 우리가 오늘 평균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매출을 보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순수입은 약 300만 원, 즉 총 매출의 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만 원 매출을 계속 일으킨다 하고 하면 14%. 그 다음에 40만 원씩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19%. 45만 원씩 인당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플러스 22%입니다. 즉 총 월 매출의 22%를 곱하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가실 그런 순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캐시로 봤을 때는 감가상각 부분을 더 갖고 가니까 여러분들은 더 남는 장사가 되겠죠. 자, 그때 제가 명관 설렁탕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M 설렁탕 집인데 이 집은 약간 로드샵에 있습니다. 이 집은 월 매출이 4명이서 탕 매출은 좀 더 셉니다. 탕과 국 이런 매출은 국집이나 탕 매출은 좀 더 세고요. 찜 매출, 고기 매출, 생선 매출은 굉장히 인당 단가가 좀 낮죠. 그래서 탕집이나 국집은 장사가 잘 되면 그 빌딩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설렁탕집에 예를 들면 4명에서 하루에 보통 그 집이 40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에 4명이면 하루에 160만 원을 팔고요. 한 달에 30일이면 약 4,800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자재율이 30%니까 물론 설렁탕집이나 국밥집은 좀 더 식자재율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맥시멈 많이 봐서 30%라고 했을 때 1,4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관리비와 세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 15%에서 720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4명이니까 4, 30에 1,200만 원 똑같습니다. 임대료는 인건비의 약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로드샵이기 때문에 좀 이 분당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임대를 내고 있죠. 약 6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약 84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 감가상각 240만 원이면 물론 캐시를 갖고 있지만 이제 수익으로 반영을 하면 수익은 약 600만 원 나오고 13%의 수익을 봅니다. 즉 이 순댓국집은 하루에 30만 원씩 팔고 있고 4명이서 이 설렁탕집은 하루에 40만 원씩 팔고 있다면 이 설렁탕집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갖고 가죠. 그러나 이 설렁탕집이 하루에 30만 원밖에 못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꼴입니다. 반대로 이 순댓국집이 설렁탕집 로드샵만큼이나 40만 원씩 많이 팔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임대료가 싼 이 분당집은 19%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이쪽 설렁탕집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마진을 볼 수가 있죠. 즉 이면도로에서 임대료를 좀 적게 내고 인당 생산성을 높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로드샵이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인당 생산성이 낮은 매출을 갖고 있다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로드샵으로 나갔을 때는 무조건 인당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 놔야지 수익을 내고 이면도로 또는 삼면도로 약간 변두리 나갈수록 인당 생산성이 낮더라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하루 매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월 얼마큼 갖고 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굉장히 산정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자,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죠. 임대료를 높게 내는 곳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게 올려야 수익을 냈습니다. 아까 요 로드샵에 있는 M 설렁탕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현재 지금 1030원이에요. 주입수당까지. 이 최저임금 1030원 시대에는 오직 싼 임대료를 가지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료를 낮은 곳에 들어가고 인간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굉장히 좀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압축해서, 그러면 이 임대료를 과연 어떻게 낮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임대료에 따라서 이 인건비를 또 동선을 통해 가지고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얘기를 다음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투게더 창업이요.